안녕하세요. 심화반에서는 생물학 총론으로 수업을 하고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들 좀 풀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이긴 한데 우리 시험에도 도움이 되니까 문제 보고 정 필요가 없다 싶은 것들은 넘어가고 아니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페이지부터 바로 시작을 하죠. 먼저 2페이지에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짧은 시간을 놓고 본다라면 생물은 대사를 수행하는 것이 생물이다. 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 합니다. 이때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의 특징이 생체 밖에서 일어나는 것과의 차이점은 효소가 관여하는 것이다. 이때 효소라고 하는 것은 촉매로서 화학 반응에 대한 것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효소가 하는 기능입니다. 효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챕터 2에서 하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는 이 효소가 대사를 수행을 할 때 효소가 기질과 결합을 해야만 됩니다. 이때 효소와 기질 간의 결합은 여기에 있는 이 화학 반응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화학 반응이라 하면 화학 반응은 화학 결합의 변형을 화학 반응이라 합니다. 이때 화학 결합이란 공유 결합도 있고 이온 결합도 있고 금속 결합도 있고 배위 결합도 있습니다. 네 가지의 화학 결합이 있으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의 결합의 변형이란 주된 것이, 생물은 대부분 다 공부는 했을 것이니까 생물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은 없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적이다가 아니라 대부분, 그지? 대부분 생물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공유결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공유결합에 대한 것인데 이 공유결합에 대한 변형에 대한 원리는 화학에서 다루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알겠지? 우리는 이 결합에 대한 것은 일어난다가 전제가 되는 것이지, 알겠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원리는 화학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는 일어난다, 되겠지? 이때 이 공유결합에 대한 변형이 효소가 관여하는 것과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효소가 관여하는 것과 관여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단지 속도에 대한 차이. 근데 이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CO2의 경우는 굉장히 반응성이 큰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탄산 탈수 요소가 관여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대략 한 10의 7승배 정도가 빨라지게 돼. 다른 반응들은 더 심한 경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보는 세상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세상은 대략 한 시간적인 차이가 한 10의 9승배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효소와 기질이 처음에 결합을 해야지만 효소가 기질에 대한 반응을 도와줄 수가 있어. 이때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공유 결합이 되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조금 전에 효소가 관여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대략 한 10의 9승배 정도 빨라진다. 그러면 10의 9승배라고 하는 것은 10의 9승은 1과 비교한다면 1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성립 조건이 효소가 관여한다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반응이 단순하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에 대해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일어나더라도 왜? 의미가 없으니까. 10의 구성에 대해서 1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안한데 여기 뒤에 문 좀 닫아줘. 뒤에 창문 좀. 근데 효소가 개입이 되게 되면 반응이 10의 구성배 빨라지기 때문에 효소가 관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반응이 일어난다인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는 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일에 대한 것은 무조건 다 효소가 개입이 되어야지만 이 일에 대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효소가 개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효소와 기질이 서로 결합을 한다 해서 이 결합이 만약에 이와 같은 공유결합에 의해서 결합이 된다라면, 그러면 효소와 기질 간의 결합에 대한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돼? 또 효소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럼 그 효소와 또 기질 간에 또 결합이, 또 효소가 또 필요한 거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효소와 기질 간의 결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공유결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결합이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유결합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름을 비공유결합이라는 거지. 근데 이와 같은 비공유결합은 효소와 기질 간의 결합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질 간의 결합에 대한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인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지. 어떤 수용체가 어떤 신호분자를 인식한다, 어떤 세포가 어떤 세포를 인식한다, 혹은 면역계가 감염원을 인식을 한다. 이때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물질 간의 결합을 우리는 인식을 한다는 얘기지. 이때 일어나는 이 결합 또한 마찬가지. 처음 결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 비공유 결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되겠지? 물론 효소가 기질과 결합을 할 때 비공유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한다는 것이지 비공유 결합만 허용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지? 효소가 기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처음 결합은 비공유 결합인데 효소와 기질 간의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지?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겠지. 그래서 비공유 결합을 항상 생물학에서는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참여하는 비공유 결합이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듯이 예전에는 우리 몸 자체가 물이니까 친수성 인터랙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수소결합이라든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되 얘는 부분전하 간에 이루어지는 정전기적 인력이면 전하 간에 이루어지는 정전기적 인력을 이온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온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개념은 실제는 이온 상호작용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온 본도와는 다른 것이지. 이온 결합과는 달라. 뼈는 이온 결합이지만 실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인터랙션은 이온 인터랙션인 것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정확한 개념을 쓰게 되면 이온 상호작용인데 생물에서는 이온 결합이, 이온 인터랙션이 보통 하나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해서 이온 결합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소수성 인터랙션이 있으면 예전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데르발스 인력을 같이 넣어서 보통 비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 요소,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소수성 인터랙션, 반데르발스 인력. 그 중에서 이 1번과 2번에 대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취급을 한 거지. 근데 조금 이제 화학적인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더란 얘기지. 여기는 수소 결합이나 이온 결합과 같은 경우에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자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안 된다는 얘기지. 얘는 부딪혀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부딪혔을 때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수소 결합과 소수성 인터랙션이라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물질들을, 분자들을 물 속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실제 이들이 충돌하는 확률보다 더 빠르게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충돌하는 확률보다 더 빠르게 결합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서로 합쳐주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즘은 이거보다, 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지. 소수성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고 뭐지? 소수성 인터랙션은 배척하려고 한 청력이야. 물로부터 배척당하는 힘이 소수성 인터랙션이 되게 돼. 물로부터 배척당하다 보니까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물의 활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들에 대한 결합은 더 강해지는 거야. 되겠지. 물의 활성이 강해지면 이들에 대한 결합은 강해질 수가 없는 거지. 왜? 물이 작용해버리기 때문에 깨트려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끓이면 어떻게 돼? 수소결합 깨져버리지. 이온 인터랙션 뭐가 되게 돼? 깨져버리게 되지. 근데 뭐는 더 강해진다고? 수소성 인터랙션은 더 강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들이 서로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모이기 때문에 원자나 분자가 서로 가까이 접하면 형성되는 인력이 반데르발스 인력인 것이지. 반데르발스 인력은 결국은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즘은 함께 취급을 해주는 거야. 소수성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결합되어 있을 수 있는 힘은 누구에 의해서?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서.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수소 결합이나 이온 결합이나 혹은 여기에 있는 반데르발스 인력이 아주 약한 힘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힘을 가지고는 두 물질을 정상적으로 잡아주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마무리하면 생체 내에서 물질 간의 결합에 관여하는 주된 힘이 비공유 결합이다.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결합이 참여해야만 된다. 많은 수의 결합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상보성이 중요하다. 혹은 입체적인 상보성이 중요하더라. 이게 물질 간의 결합 특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물질 간의 결합 특이성. 예를 들게 되면 조금 전에 했듯이 효소의 기질 특이성, 리간드와 리셉트 혹은 신호분자와 수용체 간의 결합 특이성. 또 예를 들게 되면 항체와 항원의 결합 특이성. 또 예를 들게 되면 DNA와 단백질 간의 결합 특이성. 전부 이와 같은 비공유 결합이 참여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입체 구조에 대한 상보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되겠지. 이 입체 구조에 대한 상보성이 서로 상보적이 되고 결합을 했었을 때 형성되는 주된 결합 자체가 수소 결합이라든지 혹은 이온 인터랙션이 주로 관여를 하더란 얘기야. 수소 결합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 수소 결합이 주된, 물론 모이는 힘은 소수성 인터랙션이긴 한데 구분해야 돼. 모이는 것하고 결합 특이성하고는 다른 것이지. 얘는 특이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인다고 결합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A는 B와만 결합해야 되는 것이지. 물질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소수성 인터랙션이라면
A가 B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주된 것이 수소결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지. 왜? 수소결합은 극성기가 관여하게 되고 극성기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입체적인 상보성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입체적인 상보성이 중요하다. 이때는 무엇이 어떤 단어가 중요한 거야? 수소결합이 중요한 것이지. 수소결합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극성기 생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알코올기인 것이지. 알코올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물질? 그렇지, 당. 그래서 결합 특이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다? 당이 가장 큰 역할을 하다라는 얘기지. 정리가 됐어? 당은 알코올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 물질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합 특이성에 대한 것은 변형이 쉽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수소결합이나 이온 인터랙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염성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 전기염성도나 수소결합이나 이온 상호작용 이와 같은 것들은 기본 때 다 했던 것들이니까 이제 넘어가자. 각자가 다시 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설마 전기염성도에 대한 것을 써봐라 뭐 그러진 않겠지, 그지? 각자가 좀 스터디하자. 3페이지에 응집력과 부착력에 대한 것은 응집력은 같은 분자들 간의 비공유 결합에 생성되는 인력을 응집력이라 합니다. 반면 부착력은 다른 분자들 간의 비공유 결합에 생성되는 인력을 부착력이라 합니다. 친수성, 소수성은 뭐 다들 너무나 잘 알 것이고 친수성과 소수성에 대한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양친매성이라 한다. 혹은 디터전트라는 것이지. 혹은 이와 같은 디터전트 세제, 계면 활성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계면 활성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지. 물 속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게 되면, 디터전트가 들어가게 되면 친수성은 당연히 물과 접할 것이고 소수성은 물로부터 배척당하니까 친수성 반대편에 소수성 영역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렇게 물 표면에 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를 물에다가 그냥 방류했었을 때 물이 오염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물 표면에 막을 형성해 버리니까 산소가 용해되지 못한다. 산소가 용해되지 못하니까 물 속에 DO 값이 감소가 되게 되고 물이 썩는다가 되는 것이지, 그지? 또는 이와 같이 전체적인 입자들이 이와 같이 친수성은 바깥쪽에 배열되게 되고 소수성은 안쪽에 배열되게 되면 이런 구형의 입자들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다. 이런 형태를 미셀이라 하더라. 소화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미셀의 구조가 될 것이고 우리의 막의 구조는 이와 같이 두 층으로 배열되게 되는 거지. 두 층으로 배열되게 되면 바깥쪽은 물과 접하는 것 또한 안쪽에 이 속에 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성이 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두 층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소수성 장벽을 형성하게 돼. 소수성 장벽을 형성을 하니까 외부와 이 속에 갇혀있는 용액을 서로 격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이 격리가 처음에 격리가 될 때는 차이가 미비했는데 45억 년이 흘러가면서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차이가 난 것이지. 여기가 세포질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외부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중층을 형성하게 되면 막을 형성할 수 있다. 막은 장벽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장벽이 안쪽에 소수성 영역에 대한 장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막을 친수성 물질들은 쉽게 통과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지. 대신 소수성 물질들은 쉽게 통과가 가능하더라. 다음. 기본적으로 생물을 공부하려면 3페이지, 4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 산염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자. 이건 뭐 기본 때 다 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생물에 대한 것이라 나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가 하자. pH는 P는 마이너스 로그고 H는 수소이온 농도가 되지, 그지? 그럼 POH는 마이너스 로그에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가 POH가 되지. 생물에서는 pH와 POH를 모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물은 pH 변화가
H 플러스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OH 마이너스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걸 정확히 밝히기가 너무 힘들더란 얘기지. 그래서 밝히기 힘드니까 굳이 어느 것이 실제 참이냐에 대한 것은 무시해버리는 것이지. 우리는 전부 무엇으로 통일을 하자. 그렇지. H 플러스로 통일을 하자. 예를 들게 되면 현재 이 세포 내에 혹은 이와 같은 공간 내에 pH가 증가가 된다. pH가 증가가 되는 방법은 수소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가능하고 수산화이온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다. 또는 반대로 여기 이 공간에 pH가 감소가 되는 것은 수소이온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고 수산화이온이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수소이온이 이동할 것인지 수산화이온이 이동할 것인지 왜 플러스를 적지?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이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나는 단지 pH 미터를 꽂아가지고 뭐만 할 뿐이야. pH에 대한 측정만 한다는 얘기지. 예전에 동물세포학은 이것을 중심으로 이론들이 발달하게 되고 식물세포학은 이것을 중심으로 이론들이 발달하게 된단 말이지. 지금은 그냥 굳이 어느 것이 참이냐 구분하지 말고 통일하자. 뭐로 통일하자? 수소이온으로 통일하자. 그렇다면 굳이 우리는 개념을 이것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지.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어. 식물생리학이라든지 식물세포학을 보게 되면 이동이 이것을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지. 이거 두고 아니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지 말자 알겠지? 그 확인 안 된다. 그래서 OH-인지 H 플러스인지는 알 수 없다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해리상수에 대한 것도 개념을 쓸 때 물론 실제 반응은 해리 반응이 아닌 것이지. 기본할 때 얘기를 했듯이 생물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어?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알짜 반응. 알짜 반응이 중요하다. 실제 반응은 산이 물과 반응하는 거지. 산이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얘는 짝 염기의 형태가 되게 될 것이고 얘가 H3O 플러스가 되게 돼. 이게 실제 반응인 거지, 그지? 근데 그래서 이온화 반응이야. 이온화 반응인데 얘를 우리 몸의 용매인 물을 빼버리게 되면 그러면 반응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인 거지. 설마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진짜 이 입자가 돌아다닌다 그러진 않겠지, 그지? H 플러스 단독으로 못 움직인다 전자처럼 알겠지? 그래서 양성자에 대한 것은 표현만 그렇게 할 뿐인 것이지 우리 몸에서 양성자는 전부 다 어떤 형태이다, 이 형태이다, 이 형태인 가장 기본적인 상식. 이렇게 반응을 쓰고 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해리 반응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름도 뭐라 하는 거야? 산해리 반응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지? 산해리 반응, 평형상수, 어소시에이션에 A를 애시드에 A를 써가지고 KA를 하는 것이지. 되겠지? 산해리 반응에 애시드의 해리 반응이라 해서 알겠지? 이때 애시드 해리 반응은 무엇을 두고 일컫는 말이라고? 실제 반응이 아니고 뭐? 알짜 반응. 생물을 공부하는데 알짜 반응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생물학을 할 수가 없어. 알짜 반응은 너무 중요한 단어다. 알겠지? 그래서 KA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지. 되겠지? 실제는 이온화 반응이다. KA에 대한 것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얘가 pKa가 되겠지. 설명은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각자가 보면 되고 마찬가지 염기에 대한 것도 염기 해리상수는 뭐라 해주면 돼? KB를 하면 되겠지. 이것에 대해서 값이 너무 크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것이 pKb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pH와 pOH 중에서 pOH를 이용하지 않듯이 pKb도 이용하지 않는 거지. 전부 무엇만 이용한다. pKa만 이용을 한다가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여기 이와 같은 물질에 대한 pKa 값 자체는 우리에게는 의미 없다. 실제 아미노기의 pKa 값이 아니고 이것의 짝산에 대한 pKa 값이라는 정도는 우리 이해하지 알겠지? 얘는 우리 몸에서는 얘는 산에 대한 성질이 있어 없어? 우리 몸에서는 없지. 근데 실제는 있지. H만 가지면 산이지. 비공유 전자쌍만 가지면 염기지, 그지? 근데 우리 몸에서는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것에 대한 pKa 값은 없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아미노기의 pKa라는 얘기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pKa 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얘를 얘기를 하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pKb라 해야 되는 거지. pKb. 근데 안 쓰니까 하지 않는 거지. 이제 정리가 되겠지. pKa와 pKb. 4페이지 그림 1-3에 있는 것은 참고하면 되는 것 같고 5페이지에 완충 용액이나 완충 작용을 굳이 지금 이 시간에 뭐 내가 할 이유는 없겠지. pH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힘, 완충. 이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는 물질은 완충제, 용액은 완충 용액, 영역은 완충 지역이라 하면 되겠지, 그지? 3번에 보게 되면 핸더슨 하셀발리식은 뭐 문제가 좀 너무하긴 하던데 그냥 쓰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단 말이지. 외우지 알겠지? 유도하라, 다행히 유도하라는 안 나왔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유도하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유도는 해봐. 알겠지? 유도는 해보고 유도된 식에 대한 것만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핸더슨 하셀발리식은 pH가 pKa 플러스 로그에 HA의 H는 말 그대로 수소고 A라고 하는 물질이 애시드지, 애시드. 애시드의 A, H는 수소의 H. 그래서 애시드가 H와 결합이 된 상태, 산의 형태란 뜻이고 얘는 애시드가 짝염기의 형태, 마이너스 형태로 바뀌었다는 뜻인 거지, 그지? HA는 짝산이고 A-는 짝염기인 것이고 이것이 핸더슨 하셀발리식이다. 참고로 POH는 pKb 플러스 로그에 이제는 분모가 뭐가 들어가면 돼? 염기가 들어가면 되지. 염기 베이스가 들어가면 돼. 베이스에 B가 들어가는 거야. 베이스가 수소이온과 만나게 되면 얘는 BH 플러스라고 표기를 해주면 되겠지. 되겠지? 근데 밑에 있는 식은 우리는 안 쓰니까 무시해도 상관없더라. 위에 있는 식만 이용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세트산이 pKa 값이 4.8이다. 얘는 아세틱 애시드지, 그지? 그러면 아세틱 애시드에 대한 짝염기의 형태, 아세테이트는 이것을 지칭하는 개념이지.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지? 얘는 산에 대한 의미인 것이고, 얘는 이것에 대한 짝염기, 그지? 염에 대한 의미지, 그지? 아세틱 애시드와 아세테이트는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인데 우리는 그냥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할 뿐인 것이지. 여기는 이 형태가 짝염기, 이 형태가 짝산. pKa 값이 4.8. 예를 들어서 내 몸의 세포의 pH가 현재 7.2. 그러면 세포 내에서 아세트산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이냐? pH가 pKa 플러스 로그에 7.2가 pKa 4.8 플러스 로그에 산의 형태 분해 염기의 형태. 그러면 이들 값이 얼마를 만족한다? 2.4를 만족한다. 2.4를 만족하니까 얘가 1이 있을 때 얘가 10에 2.4승만큼 존재한다. 되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주로 존재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이다? 아세테이트의 형태로 존재한다. 인 것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pH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아니라 고정된 상수이기 때문에 개념을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상관없다인 거지. 왜?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우리 몸은 둘 다가 존재하고
이때 어떤 형태로 주로 존재한다? 그렇지. 아세테이트 형태로 주로 존재한다가 성립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글을 적을 때 산에 대한 형태나 이것에 대한 염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 그지? 글루탐산이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서 글루탐산의 형태가 아니라 글루탐산 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지 글루타믹 애시드의 형태가 아니라 글루타메이트의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지. 그지? 이것은 이제 서로 간에 그냥 허용되는 수준인 것이지. 정리가 되겠지. 다음,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각자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6페이지 가장 기본적인 작용기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얼에 해당하는 것이지 각각에 대한 이름은 알아야지만 서로 대화는 가능하겠지. 그지? OH, 하이드록실기, 알코올기 이 물질을 가지는 것을 알코올이라 합니다. 알코올.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영양소, 3대 영양소로 하게 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이 있으면 물론 실제 형성되어 있는 물질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어떤 성질들, 어떤 작용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 알코올기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지? 그래서 생물학에서 알코올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진짜 알코올로 원정의대로 한다라면 내 몸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뭐란 얘기야? 알코올인 거지. 콜레스테롤도 알코올이고, 그지? 당은 다 알코올인 거지. 당 자체가 원래 뭐기 때문에, 그렇지? 알코올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카보닐을 당이라고 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생물학 교재에서 나와 있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맥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작용기를 가지는 넓은 의미, 원정의에서의 알코올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흔히 우리는 알코올을 하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게 돼? 에탄올을 지칭하는 거지. 에탄올. 되겠지. 그래서 기본할 때 수없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생물은 과학에서 수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물리라고 한다면 수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중요한 거야? 법칙, 일반화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언어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생물이더란 얘기지. 언어에 대한 것은 단어가 통일되게 되면 언어가 아니지. 이해가 되겠어? 통일되지 않는 것. 그래서 동의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종, 동명도 많고 동종, 이명도 많더라는 것이지. 또한 생물은 일반화가 아니라 그랬지, 그지? 생물의 경우에는 다양성이 특징이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다 할 수 없더란 얘기지. 그래서 이론 체계를 설정을 할 때, 설립을 할 때 이들 중에서 모델을 설정하는 거지. 모델화하는 작업인 것이지. 일반화하는 거 작업이 아니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물에서 5개념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지. 왜? 다른 과목처럼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일반화가 5개념이 생기더란 얘기야. 과일반화에 대한 오류가 5개념 형성이 가장 중요하더라, 가장 크게 영향을 주더란 얘기지. 하지 마라, 앞으로 알겠지. 그 말은 일반화하는 과목이 아니다. 이것저것 합쳐가 생각하는 거 아니다, 알겠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되겠지. 다양성이기 때문에 물리에서의 제1문법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같다인 것이지. 어떤 것이 같더라. 공통적인 걸 찾는 것이 물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 거야. 법칙이라는 단어를 좋아한 거지. 생물은 제1문법이 뭐라 그러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인 거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 내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때 이것과 저것을 살필 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 어떤 것이 다른지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야. 물리는 살필 때 목적이 뭐라고? 같은 것 찾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지. 근데 생물은 살필 때 같은 것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 다른 것 찾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지. 근데 매일 같은 것 찾고 있으니까 자꾸 개념들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고 이론들이 새로운 상상의 생물을 만드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겠어?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를 보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 다른 것 찾는 것이다,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델화하는 것이고 무엇을 모델을 설정할 것이냐?
보편성에 대한 것이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을 모델로 설정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원리라면 굳이 복잡한 수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지. 단순성에 따라가는 것이지. 알겠지? 생물학에서 이론적인 모델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흔히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것이 효소의 반응 속도론이야. 미칼레스 멘텐 식은 모든 효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지? 가장 극단적인 단순화된 형태인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에다가 자꾸 적용을 해서 왜 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생물의 기본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우리가 하고 있는 수리적인 영역은 뭐라고? 실제가 아니야, 알겠지? 수리적인 영역은 같은 원리라면 뭘 한다고? 가장 단순한 것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원리만 이해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수식으로 풀어내고 이것을 진짜 밝히는 건 누가 다 하는 거지? 화학하는 애들이 하는 것이고 물리하는 애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복잡한 걸 가지고 왜 하냐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 실제 효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단순화된 효소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과 실제를 구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되겠지?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보편성에 대한 것이고 단순성에 대한 것이다. 알겠지? 그리고 언어적인 습성이 강하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이 좀 그럴듯해. 좀 잘 살아. 그럼 나가지고 말을 할 때 그냥 다른 친구인데 가지고 내가 영수 집에 가서 놀다가 철수인데 가서 야, 영수 집 가면 돈 진짜 많더라. 지가 돈 봤어? 야, 걔 집 진짜 좋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말을 할 때 과장은 섞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야? 맞아?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생물을 볼 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핵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글자 그대로 따져가지고 그걸 또 말하면 그런 애들 있지 왜?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을 하지. 그런 애 다음에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고 싶어? 그렇지. 만나기 싫지. 전화하기 싫고. 내 말 이해가 되겠어? 책 글자대로 하나하나 따지는 애들 치고 성적 잘 나오는 애들 본 적이 없어. 왜? 걔는 생물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고 있는 거지, 출제자하고. 출제자는 이런 의도가 아닌데 지 혼자 상상에 빠져버리는 거지. 지 혼자 국어적으로 막 매다는 거지. 매달리는 것이지. 그리고 지가 막 해석하는 것이지. 이해가 돼? 그래서 언어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되 대신 완전한 언어는 아닌 거지. 언어면 우리는 이대 혹은 자연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 굳이 문과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지금 이대에 있다는 얘기지. 이과대에 있잖아. 이해가 돼? 근데 어쨌든 언어적인 습성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친구 철수를 만났는데 철수가 하는 얘기가 야, 나 오다가 그녀를 봤어. 여기에서 이 그녀가 세상 모든 여자겠어? 그럼 나는 매일 그녀를 보는 거지. 지금도 그녀를 다 보고 있네. 근데 이거 두고 네가 그녀를 했지 않냐? 그건 지 생각이잖아. 철수는 영희를 봤다라고 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영숙이 내가 따지는 거지. 네 철수 봤다며. 왜 안 봤다 그랬어? 영숙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철수인데 가가지고 다시 따지는 거지. 야, 네 영숙이 안 봤다며. 근데 왜 봤다 그랬어? 내가 언제 봤다 그랬어 이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알코올. 되겠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알코올. 그녀야 그녀. 알겠지? 그녀. 모든 알코올이 아니고 뭐를 얘기한다고? 에탄올.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그녀와 여자와 이해가 되겠어? 여자와 철수가 말하는 그 여자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언어적인 감각인 거지. 이걸 나는 이렇게 읽었어. 그러니까 틀린 거지. 이해가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틀린 것이지. 오늘부터 지금이라도 만약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는 말 절대 내한테 하지 마라. 알겠지? 내 생각은 이래. 란 말 자체를 하지 마라. 우리 생각 아무 의미 없다. 알겠지? 그래서 진짜 언어가 되려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도 중요하고 독자도 중요하지. 문학의 3도 요소에 속하지 않나 독자가? 맞아? 그지?
저자도 중요하고 독자도 중요해. 그게 뭐라고? 문학이야. 문학 알겠지? 생물학은 문학이 아니야.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에 속할 수가 있는 거야. 언어적인 습성이 너무나 강한데도 불구하고 왜? 누구의 생각만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의 생각만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의 의견은 전혀 무시가 되는 것이 우리 책이란 얘기지.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감동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지. 우리는 감동을 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글을 읽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글은 이렇게 해석했다고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무엇만 중요하다고? 이 책을 쓴 사람의 생각만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어떻게 썼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느낄 것이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전공책도 마찬가지. 나는 이 문장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겠지. 생물학을 공부할 때 나는 없어 알겠지. 나는 없어. 그냥 누구만 있다고? 저자만 있어. 저자만. 저자가 이렇게 쓰면 그냥 쓰는 거야 알겠지. 똑같은 거지. 내가 중국어를 배워. 중국에 가가지고 누군가가 중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말하는 거지. 왜 거기서 그 단어를 쓰냐고. 그냥 쓰는 거지.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얘를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묵은 묵인데 얘가 흰색 희한한 묵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뭐라 했는 거야? 백묵이라 한 거지. 백묵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봐? 분필을 백묵이라 하잖아. 어른들이 한자로 백묵. 묵은 묵인데 묵. 갈아가지고 붓글 씻을 때 그 쓰는 그 묵. 알겠지? 그 묵은 묵인데 흰색 묵이라 해서 얘를 뭐라는 거야? 백묵이라 했단 말이지. 그럼 얘가 백묵이면 얘는 정묵이냐고. 얘도 그냥 백묵이라 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 두고 왜 백묵이야? 얘는 붉은색인데. 왜 생물을 못하는지 알겠어? 이해가 되겠어 이제? 이런 거 보고 나는 정묵이라 할래. 그럼 얘는 난 청묵이라 할래. 이거 지 생각인 거지 이제. 얘도 백묵이고 얘도 백묵인 거지. 여기다 대고 아니 백색이 아닌데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이게 고등학생들이나 특히 중학생들이면 이 생각 자체를 안 해. 근데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지. 왜? 지가 개입하고 싶은 거지. 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개념에 대한 형성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 거지. 습관을 길들여야 알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안 하면 돼 알겠지. 만약에 지금 현재 스터디를 하고 있으면 스터디원들 중에 누군가가 문장을 읽어보고 내 생각은 이래. 그 스터디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빠져나와야 돼 알겠지. 죄송하다 그러고 집에 일 있다 그러고 알겠지. 절대 토론하는 스터디는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우리는 토론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거를 읽고 어떤 느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고. 느낌을 주고받는 스터디는 하면 안 돼. 그냥 우리가 영어 회화 스터디 하듯이. 영어 회화 스터디 할 때 토론 안 하지? 토론해? 안 해봤어? 영어 회화 스터디? 해봤어? 영어 회화 스터디는 어떻게 하지? 그냥 말하지. 그냥 말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토론하는 거 아니지, 그지? 내 말 이해가 되겠어? 우리 스터디는 뭘 한다고? 그냥 회화하는 거야, 회화. 책 그냥 읽어주면 돼. 읽는 사람은 읽기 연습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듣기 연습하는 것이고, 읽기, 듣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스터디 알겠지? 그래서 이런 단어 조금 이제 극복하자. 알코올은 얘만 가지면 다 알코올, 하나를 가지면 모노알코올, 두 개를 가지면 디올, 세 개를 가지면 트리올, 네 개를 가지면 테트리올. 근데 우리가 교재에 흔히 서술하고 있는 알코올 그러면 좁은 하나를 지칭할 때 근열을 받다 해서 그 근열은 뭐라고? 에탄올을 지칭하더라는 얘기지. 알코올이 산화가 되게 되면 카보닐이 됩니다. 카보닐. 카보닐은 다시 1번 탄소의 알코올이 산화가 되게 되면 얘는 알데히드가 되지. 2번 탄소의 이상의 알코올이 산화가 되게 되면 얘는 케톤이 되게 됩니다. 알데히드는 다시 한 번 더 산화가 가능한 것이지. 카보닐이 산화가 되게 되면 카복실이 되게 됩니다. 카복실. 카복실기를 가지는 것을 카복실산이라 합니다. 얘는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얘도 알코올이야.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O 대신에 뭐를 가지고 있어? S를 가지고 있는 S알코올인 것이. 그렇지? 황알코올. 다른 말로 설파이드를기. 혹은 한글로 황알코올이라 하더라. 황알코올에 대한 물질들은 접두어를 쓸 때 사이올을 쓰거나 티올, 사이올을 쓰거나 혹은 멀캅토나 사이올을 쓰더라. 불러줄 때는 티올, 사이올이라 불러주면 되고
접두를 쓸 때는 멀캅토나 사이오를 쓰면 됩니다. 되겠지? 얘도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N-알코올인 거지. 질소 알코올. 질소 알코올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아미노라는 거지. 아미도. 되겠지? 아민에서 연결어 오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미노라는 거지. 물질의 이름은 아민. 얘를 작용기는 아미노기라는 것이지. 이게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어떤 불편함인 것이지. 생물학이든 화학이든 한국에서 만든 학문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학문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글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어떤 글에 대한 체계가 우리하고는 다른 거지. 우리는 만약에 아민이라고 하는 글자와 기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면 그냥 뭐라 하면 돼? 아민기라 하면 되는데 이놈들은 이렇게 안 하더란 얘기지. 그냥 막 붙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새로 집어넣고 그냥 못 오는 것 같이 붙어서 못 오는 것도 있고 같이 붙일 수도 있고 뭐 우리하고는 다르더란 얘기지. 그래서 아민에다가 기를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고 얘를 또 어떤 건 떼고 어떤 건 집어넣고 그래서 집어넣을 때 오를 집어넣어서 뭐라 한다고? 아미노가 된 것이지. 얘는 인산기, 포스포릴기. 얘는 메틸기. 얘는 에틸기. 얘는 페닐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겠지. 그지? 얘는 무수결합에 생성되는 기본적인 작용기. 카복실이 여기는 암모니아 혹은 아미노와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 구조를 아마이드라 한 거지. 아미드. 아미드는 우리식 이름인 거지. 아미드기. 아미드에다가 기를 붙인 것이지. 근데 저놈들은 또 그래 안 하더란 얘기지. 아미드를 하지. 아미드 뒤에다가 바로 그룹을 붙이지 않고 여기다가 또 중간에 연결을 집어넣더란 얘기지.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아미도가 된 거지. 연결을 O를 집어넣었으니까. 아미드는 이 물질에 대한 이름. 이 뒤에다가 합성어가 붙어버리니까 그냥 못 붙이니까 뭐를 집어넣었다고? O를 집어넣어가지고 아미도를 한 거지. 아마이드, 아미도 되겠지. 아마이드를 생화학에서는 뭐라고 불러? 펩타이드라 한 거지. 펩타이드 되겠지. 아마이드, 유기화학, 펩타이드, 뭐 생화학. 얘는 참고하면 되고 얘는 에스트지. 에스트는 카복실이 무엇과 반응한 거야? 알코올과 반응한 거지. 그지? 카복실이 알코올과 반응을 하게 되면 얘를 에스트. 그래서 산과 알코올의 무수 결합을 에스트라는 것입니다. 에스트. 알겠지? 얘는 있어. 에테르. 에테르는 알코올과 알코올이 무수 결합을 형성한 것이 있어가 되겠지. 에테르. 되겠지?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S가 와. S가 오게 되면 카복실이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누구와 반응을 했어? 황알코올과 반응한 것이지. 그래서 얘를 뭐라 하는 거야? 황에스테를 하는 거지. 황에스트. 사이오에스트가 되는 거지. 되겠지? 얘는 여기 이 자리에 OH가 아니고 NH2가 반응한 거지. 그래서 카복실이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아민과 반응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고? 아마이드가 되는 것이 되겠지. 아마이드도 그럼 결국은 에스테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되겠지? 근데 여기에 카복실이 이제 참여하지 않고 카복실 대신에 인산이 참여를 해. 인산이 알코올과 반응을 하게 되면 얘는 에스트는 에스트인데 참여한 것이 인산이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 불러? 인산 에스테르, 포스포 에스테르를 하는 것이지. 에스테르는 에스테르인데 인산이 참여했다 해서 포스포 에스테르. 개념 어렵지 않지? 되겠지? 얘는 산과 산이 카복실과 카복실이 반응한 것이지. 이와 같은 것을 산 무수물기라는 것입니다. 인산 무수물기는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뭔가 순서가 좀 바뀌어 있나? 이미다졸기는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얘는 두 산이 결합을 하되 같은 종류의 산이 아니고 다른 산이 결합을 했는 것. 혼합 무수물기를 하면 되고 조금 전에 했지. 사이오에스테르. 얘는 이황화 결합, 디설파이드, 이황화 결합. 얘는 인산 무수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있는데 S만 있어? 뭐라 하면 돼? 황이스가 되는 거지. 사이오이스가 되는 거지. 되겠지. 티오 에테르가 되는 거지. 되겠지. 얘는 알코올과 누가 반응한 거야? 티올이 반응한 것이니까. 사이올이 반응한 것이니까. 되겠지? 다음. 6페이지부터 정리가 되어 있는 비타민에 대한 것은, 바이타민은 너무나 이제는 잘 알 것이니까 각자가 한 번씩 쭉 읽어보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 비타민 B12, 비타민 B12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소장에서 다시 할 것입니다. 얘는 같이 연관되는 개념이 우리 몸에서는 위의, 그치, 부세포, 벽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뇌인성 인자, 뇌인자가 떠올라야 돼. 뇌인성 인자 기능이 뭐다? 췌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적어야 돼? 안 적어도 되겠어? 부세포, 벽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뇌인성 인자. 나중에 소화할 때 적자. 소화할 때 다시 정리하자. 췌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것이 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뇌인자이더라. 그래서 뇌인자가 결핍이 되게 되면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게 돼. 비타민 B12의 기능이 뭐다? 적혈구 성숙에 관여한다. 그래서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게 되면 적혈구의 수가 감소가 되니까 얘가 악성 빈혈에 대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바이타민 C를 아스코르브산이라는 것이 아스코르브산. 이름 자체에서도 보다시피 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가 되게 돼? 괴혈병이 생기는 것이지, 그지? 비타민 C가 하는 기능이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것. 특히 콜라겐이 어디에 중요하냐면 혈관벽에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비타민 C가 결핍이 되게 되면 콜라겐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지 못하니까 혈관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잘 터질 수밖에 없어. 이걸 뭐라 부른다고? 괴혈병이라는 것이지, 그지? 엽산은 참고하면 되고, 엽산이나 비오틴은 장의, 특히 대장에 있는, 결장에 있는 공생 세균들로부터 많이 공급이 되는 것이 비오틴과 엽산이 되겠지. 푸른색 박스에 들어있는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들은 출제가 생리학에서 많이 되니까 이것은 좀 많이 외우도 7페이지에 그림 1-6을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 의미가 올이니까 얘는 알코올이지, 알코올. 모노알코올입니다. 이 모노알코올이 피부에서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되게 되면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자외선에 의해 가지고 피부에서 콜레칼시페롤로 전환되게 됩니다. 콜레칼시페롤. 이 콜레칼시페롤이 비타민 D3가 되게 됩니다. 콜레칼시페롤이 간에서 한 번 하이드록실화되게 되고 신장에서 또 한 번 하이드록실화되게 돼. 이때 간에서 하이드록실화되는 것은 주된 조절 영역이 아니고 신장에서 하이드록실화되는 것이 주된 조절 영역이 되게 되지.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가 활성을 가져가지고 얘를 하이드록실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이 파라티로이드 호르몬, 그지? PTH, 다른 말로 부갑상선 호르몬이 되는 것이, 그지?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하이드록실화되게 되면 하이드록실기가 두 개가 붙었으니까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이 정식 이름인 것이지. 여기에서는 D가 대하이드로콜레스테롤인 것이고, 알겠지? 얘는 DI 두 개란 뜻이고 하이드록실기를 두 개를 가지는 것. 얘는 대하이드로젠 DE 대하이드로젠이니까 수소 두 개가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고, 수소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고, 떨어져 나갈 때는 물론 당연히 산화니까 두 개가 떨어져 나가겠지, 그지? 산화 환원 반응에서 H는 두 개가 관여하잖아. 산소는 한 개가 관여하잖아. 전자가 몇 개니까 두 개가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맞아? 화학 옛날 생각나? 여기는 D 하이드록시니까 하이드록시 알코올 두 개를 가진다는 뜻인 것이지. 알코올 두 개를 가지는 콜레칼시페롤,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이 정식 이름인 것이고, 알겠지? 유기화학은 이렇게 이름이 너무 길면 대신에 또 다른 이름을 만들어줘. 콜레칼시페롤, 칼시트리올. 잘못 적었다. 여기 S 보다시피
알코올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3개. 그래서 칼시트리올이라는 것이지. 되겠지?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이름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른 새로운 이름들을 쓰기보다, 물론 생리학에서는 사용하는 개념이야. 보통은 약자를 많이 쓰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약자에 대한 것은 쓰지 않으니까. 대신 얘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불러? 활성 비타민 D라 부릅니다. 활성 비타민 D. 알겠지? 다 동의어지. 디하이드록시콜레칼시페롤, 활성 비타민 D, 혹은 칼시트리올. 전부 동의어다. 이런 이름들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이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기능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지? 활성 비타민 D 나중에 생리학할 때 하자. 주된 기능이 어디에 강하게 작용한다 그랬지? 소장. 그지? 물론 소장에만 작용한다 아니다. 신장에도 관여하고 뼈에도 관여를 하더라. 근데 가장 활성이 강한 곳이 어디라고? 소장이 가장 활성이 강하더라. 소장에서 칼슘과 인산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것이 칼시트리올이 하는 기능이다. 다음. 글은 7페이지에 있고 그림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시간은 그냥 편하게 쭉 한번 훑어보자. 앞부분은. 얘는 카로텐. 발음 기호로 표기하면 카로텐.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게 되면 카로틴.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텐.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텐. E를 표기할 때 E는 E로 표기하니까 발음 기호로 표기하면 카로텐인데 지들이 발음할 때는 카로틴이라고 발음을 하잖아. 발음 나는 대로 쓰게 되면 카로틴인 것이고 발음 기호로 표기하게 되면 카로텐인 것이고 그래서 베타카로텐, 베타카로틴 같은 말이라고. 이 물질이 변형이 되게 되면 얘를 유사체라해서 뭐라는 거야? 카로티노이트라는 거지. 카로티노이트 되겠지. 어원은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지. 카로틴이 절단되면서 알코올화되게 되면 얘가 바이타민 A, 레틴올이 됩니다. 레틴올. 레틴올이 한번 산화가 되니까 알코올이 1번 탄소, 얘는 1번이 여기 줬으니까 대신 끝번이 되겠지. 15번. 끝번 탄소가 가지고 있는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뭐가 된다고? 알데히드. 알데히드는 의미를 R을 쓰는 거지. 케톤은 ON을 쓰는 것이고. 그지? 단일결합 알카는 AN을 쓰는 것이고. 이중결합 알케는 N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의미를 R을 쓰니까 뭐가 된 거야? 레틴알인 거지. 레틴알. 레티놀, 레틴알. 레티날이 한 번 더 산화가 되게 돼. 그럼 얘는 뭐가 되게 돼? 카복실이 산화가 되면, 카보닐이 산화가 되면 카복실이 되는 것이지. 레티네이트가 되겠지. 레티노익 애시드인데 레티노익 애시드를 우리 몸에 있는 형태는 레티네이트가 되는 거지. 레티노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얘가 한 번 더 산화가 되게 되면 레티노산, 레티노익 애시드.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는 레티네이트가 되는 것이지. 되겠지. 얘는 신호분자로서 이용되는 것이고 시스레티날이 11번 탄소에 있는 이중결합이 얘가 시스 형태에서 트랜스 형태로 바뀌면서 이것이 이제 활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눈에서 일어나는 것이 눈. 되겠지. 나중에 시각할 때 다시 하자. 7페이지에 또 하나 대표적인 지용성 바이타민이 비타민 E. 비타민 E는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라는 것이지. 토코페롤. 요즘은 산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다고 그러지. 산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20세기 말에 1900년대에 초창기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것이고 외과에 대한 수술들이 상당히 발전하는 시기가 된 거지. 특히 전쟁을 계기로 더 발달하게 된 거지.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막 해버렸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앞장서 가지고 인체를 가지고 직접 산 사람을 실험을 한 거지. 물론 그 행위는 너무나 나쁜 건데 그것 때문에 의학이 급발전한 것은 사실인 것이지. 그래서 외형적인 것들은 그 시대에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손으로 수작업해가지고 고칠 수 없는 질병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다가 90년대가 되게 되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인 거지. 암. 웬만한 질병들은 대부분 다 정복이 되었는데 암은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한다는 얘기지. 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암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많이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수명이 이때부터 계속 길어지기 시작을 한 거지. 수명은 상당히 길게 늘렸다. 이게 이제 21세기인 거지. 21세기가 되면서 등장한 단어가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린 거지. 한국뿐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물론 후진국들은 다르겠지만 100세 시대가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병에 대한 것은 치료가 가능한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면 노화에 대한 것과 즉 젊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과 또 하나가 다른 부위에 대한 노화에 대한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조금씩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뇌에 대한 것이 안 되는 거지. 뇌에 대한 노화 자체에 대한 것을 막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관심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이 21세기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이제 두려운 것이 바로 치매인 거지. 치매. 수명은 100세까지 가는데 이제 뇌가 망가진 상태에서 100세까지 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지. 치매라든지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화에 대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암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종인 거지. 활성산소종. 활성산소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산화가 주된 원인이다. 염기에 대한 산화, 주된 타겟이 어디라 그랬지? 구아닌. 구아닌이 산화가 되면 뭐가 돼? 옥소구아닌이 되게 되는 것이. 그렇지? 그래서 이 옥소구아닌이 생성이 되면서 돌연변이에 대한 율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이거지. 돌연변이 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암 발생률이 높아지더라 이거지. 이것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가진 것이 한때 유행했던 단어다. 항산화. TV에 선전 나오면 항산화 아니야? 글루코사민. 맞아? 그 항산화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산화 자체가 노화나 혹은 암에 대한 주된 원인이다. 이기 때문에 친수성 비타민 중에서 항산화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타민 C인 거지. 그래서 비타민 C를 상당히 많이 먹인 거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타민 C는 많이 먹여도 아무 문제가 없지. 왜? 그렇지. 얘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먹으면 필요한 양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오줌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다른 비타민들은 잘못 먹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비타민 C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만들 때 비타민 선전할 때 전부 대부분은 다 뭐가 차지하는 거야? 비타민 C 부작용 없는 비타민 C만 대량으로 먹이는 거지. 사실은 안 먹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거든. 토코페롤 또한 마찬가지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얘도 항산화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코페롤이 되게 됩니다. 8페이지에 비타민 K는 나중에 동물 생리학 할 때 순환할 때 하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K가 관여합니다. 비타민 K는 여러 곳에 사용되는 조효소, 특히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활성화될 때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K가 관여를 합니다. 8페이지에 기출문제 1번은 뭐 나올 가능성은 적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써라 이니까 쓰는 연습을 해도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이다가 핵심 키워드인 거지.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이고 어디에 관여한다? 괴혈병에 관여한다. 그러면 답은 뭐라 해야 돼? 바이타민 C를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나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기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으로 전환될 때 이때 코발트 이온과 작용을 하는 물질, 얘가 비타민 B12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보다 뭐를 기억하느냐 하면 내인자를 기억하자. 알겠지? 내인자에 의해서 흡수가 촉진되게 되고 어디에 관여한다?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B12이다. 알겠지? 다음. 다는 혈액 응고 과정에서 프로트롬빈의 글루탐산 장기를 카르복실화할 때 이때 조효소로 참여하는 것이 비타민 K가 되게 됩니다. 비타민 K. 되겠지? 다음. 당은
탄수화물과 당은 동의어야. 알겠지? 탄수화물, 다른 말로 당. 당은 기본 당에 대한 것은 정의가 명확합니다. 기본 당은 정의가 명확한데 당은 정의 자체가 너무나 불명확합니다. 당, 단백질, 지질은 경계를 정확히 끊기가 힘들다는 거지. 왜냐하면 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당의 변형 물질들을 일컬어서 당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기본 당의 변형, 어디까지를 기본 당의 변형이랄 것이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버린 거지. 단백질도 마찬가지인 거지. 단백질도 순수한 단백질은 너무 명확한 정의이지. 표준 아미노산들이 중합체를 형성한 것이 뭐가 되게 돼? 기본 단백질인 거지.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백질이란 기본 단백질의 변형체를 다 단백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는 얘기지. 지질은 기본 지질 자체의 정의 자체가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지질 자체는 원래부터 모호한 개념인 것이. 어디까지를 지질을 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지. 화학에서도 정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떤 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놈들은 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알겠지? 흔히 우리가 지질을 하게 되면 유기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해될 수 있는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 한다? 지질이라 하는 것이지. 되겠지? 기본 당은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 얘를 알도오즈로 하는 것이고, 폴리하이드록시 케톤, 얘를 케토즈로 하는 것이지. 당은 보통 음유를 쓸 때 오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도오즈도 음이를 오즈를 쓰고, 얘도 이미 뭐를 쓰고 있는 거야? 음이를 오즈를 쓰고 있는 거지. 케토즈도 여기 쓰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일부 케토즈의 경우에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의근을 가질 때 리보즈, 리블로즈, 자일로즈, 자일룰로즈가 되는 거지. 크실로즈, 자일로즈. 자일로즈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고, 발음 기호로 표기하면 X니까 뭐라고 표기한 거야? 크실로즈로 표기한 것이지. 크실렌, 자일렌 같은 말이지, 그지? 하나는 발음 기호로 표기한 것이고, 하나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고, 되겠지? 기본 당에 대한 변형 물질들을 통칭해서 탄수화물이라 한다. 얘는 글자 그대로 여러 개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알데히드이거나 여러 개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케톤, 즉 합쳐서 얘기하게 되면 폴리하이드록시 카보닐인 것이 당이더란 얘기지, 그지? 이 당이 탄소가 몇 개가 있느냐? 3개가 있으니까 3개, 트리오즈. 4개가 있으니까 테트로즈. 5개가 있으니까 펜토즈. 6개가 있으니까 헥소즈. 7개면 헵토즈. 뭐 기본 됐던 것들이라 굳이 판사 안 해도 되겠지.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7탄당. 되겠지? 옥토즈부터는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옥토즈부터는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자, 여기에서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진다. 왜 안 만들어져? 그렇지. 효소가 없다. 앞으로 무조건 알겠지.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무엇에 대한 표현이다? 효소에 대한 표현이다. 효소에 대해서. 실제 안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실제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든 아무 의미 없다. 우리는 알겠지. 효소가 없으면 뭐라고 표현한다? 없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옥토즈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지. 얘는 알도우즈이고, 그지? 카보닐이 알데히드이니까 알도우즈이고, 그리고 3탄당.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합성으로 만들어주니까 뭐가 된 거야? 알도 트리오즈가 된 거지. 얘는 케토즈이고 트리오즈이니까 합쳐가지고 합성으로 뭐를 만들어준 거야? 케토 트리오즈. 너무 쉽지, 그지? 여기는 이 물질은 기본형을 뭐를 둘 것이냐?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두는 거야, 알겠지? 기본형을 뭐를 뒀냐면 여기를 환원된 형태를 둔 거야. 얘가 환원되게 되면 기본형이 뭐가 되게 돼? 트리올인 글리세롤이 된 거지, 글리세롤. 글리세롤이 산화가 되어서 알데히드가 된 거야. 그래서 이름을 글리셀 알데히드라 한 거지. 되겠지? 얘는 기본형을 뭐를 둔 거야? 아세톤을 둔 거지. 여기 알코올을 H로 바꾸게 되면 아세톤인 거지. 아세톤이 여기가 둘 다 O가 들어와가지고 두 개의 알코올이 형성되었다 해서 이름을
하이드록시 아세톤이 있는 것이. 그치? 되겠지, 이제? 얘는 탄소를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테트로우즈. 테트로우즈인데 알도우즈이니까 이름을 뭐라 한 거야? 알도 트리오즈. 알도 테트로우즈. 얘는 케토우즈니까 케토 테트로우즈. 너무 쉽지, 그지? 얘는 구체적인 이름이 에리트로우즈. 에리트로우즈의 케토우즈라 해서 에리트룰로우즈. 얘는 어근을 같이 쓰고 있는 거지. 무조건 같이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야, 알겠지? 같이 쓸 때 이렇게 오즈, 울로우즈로 표현을 하더란 얘기지. 근데 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당, 글루코즈. 글루코즈에 대한 케토우즈는 글루쿨로즈라 하지 않지. 뭐라고 불러? 프럭토우즈라 부르는 것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명명에 대한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명명하는 것이 아니고 명명에 대한 것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명명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안 써요? 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냥 안 쓰더라, 인 거지. 이 말이 이해가 돼? 그래서 명명에 대한 것을 배우는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개념을 쓰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념 형성에 참여해가지고 여기도 이것을 적용을 해야만 돼. 울로즈를 써야만 돼.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지? 얘는 트레오저이고,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전부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돼? 알도우즈. 근데 탄소가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어. 그래서 이름을 알도 펜토우즈. 알도 펜토우즈에서 얘가 기본형입니다. 효소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름알데히드 농축액을 가지고 당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초기 원시 지구에서 효소를 이용하지 않는 반응을 통해서 당은 만들어질 수 있다가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당 중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당이 육탄당의 디글루코즈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정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알겠지? 5탄당 중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는 얘가 됩니다. 얘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탄당은 우리가 뭐를 기본형으로 쓰고 있는 거야? 리보오즈를 먼저 만들지. 이걸 가지고 다른 물질들을 변형을 시키잖아. 6탄당은 뭐를 먼저 만드는 거야? 포도당을 먼저 만드는 거지. 왜? 원래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서 6탄당의 기본형은 포도당인 것이고 5탄당의 기본형은 리보오즈가 되는 것이. 리보오즈의 얘는 케톤이니까 이름을 뭐라 하면 돼? 케토펜토즈. 케토펜토즈가 리보오즈의 케토우즈가 되니까 의미만 바꿔주면 되지. 뭐라 한 거야? 리블로우즈가 된 것이. 울로우즈를 적어가지고. 얘는 크실로우즈. 크실로우즈에다가 의미를 바꿔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크실룰로우즈가 된 것이. 되겠지. 얘는 버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냥 습관에 대한 것이지. 이건 어떤 수리에 대한 것이 아니야. 숫자만 나온다 해서 수리로 착각하면 안 돼. 그냥 이들의 습관이 여기 이 카보닐 S부터 번호를 1번을 주더라는 얘기지.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라고 지칭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탄소, 저 탄소 할 수 없으니까 이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를 한 거지. 또는 개념을 쓸 때 여기에는 이 작용기를 기준에 두게 되면 이 작용기가 붙어 있는 탄소를 알파 탄소로 하는 거야. 그럼 순서대로 여기가 알파 탄소, 베타 탄소, 감마 탄소, 델타 탄소가 되는 거지. 이건 그냥 그들이 쓰는 어떤 습관에 대한 것이 수리적인 원칙이 아니야, 알겠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면 2번 탄소가 현재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지. 2번 탄소가 환원될 때 산소가 떨어져 나갔어. 옥시젠이 탈락했다. 대옥시젠. 대옥시젠과 리보오즈를 붙여가지고 합성으로 쓰니까 음이 떼고 붙여서 뭐가 된 거야? 대옥시 리보오즈가 된 것이 되겠지. 여기에는 이 물질은 아라비노즈, 얘는 크실로즈, 자일로즈. 자일로즈의 케토즈 형태니까 자일룰로즈 혹은 크실룰로즈가 된 것이 되겠지. 이제는 뭐 다들 잘 알겠지? 알도즈이고 헥소즈이더라. 그래서 이름을 알도 헥소즈로 하더라. 알도 헥소즈에 대한 대표적인 물질들이 얘가 우리는 기본형이다. 글루코즈. 여기 알로즈는 참고하면 되고 글루코즈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뒤에서 하자. 여기 2번 탄소의 차이가 있는 것이 만노즈가 되고 여기 4번 탄소의 차이가 있는 것이 갈락토즈가 되게 됩니다. 얘는 이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도우즈라 합니다.
붉은색에 대한 구조는 한 번씩은 봐두자. 이름만 먼저 보고 설명은 좀 쉬었다 하자.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글루코즈에 대한 케토즈가 된 거지. 글루코즈에 대한 케토즈에 대한 것은 의미를 울로즈를 쓰지 않고 뭐를 쓰더라? 얘는 그냥 프럭토즈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더라. 알로우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알로우즈, 알룰로즈를 하지 않고 얘는 피코즈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쓰고 있더라. 그냥 이름에 대한 것을 편하게 봐두면 됩니다. 알겠지? 이름에 대한 것을 접근을 할 때는 내가 개념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에 대한 생각만 없애면 돼.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더라에 대한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이성질체부터는 좀 쉬었다 하자.